치료하겠다고 하는데 또 정부가 확진 환자의 중증도를 단계로 나눠서 치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의 최원석 교수 연결해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주말 사이에 또 확진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 확진 환자 증가 추이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일단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저희도 좀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데요. 예.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특정 종교 집단, 시천지를 통해서 환자 발생이 있는 것이어서 네. 이곳의 경우에는 조만간 아주 높은 수준의 정점은 조금 지나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환자 발생이 가장 많고 이 숫자가 전국적인 환자 발생 추이에도 영향을 좀 줄 가능성이 있어서 예. 이곳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긴 할 텐데요. 네. 나머지 지역의 경우에도 환자 발생이 그렇다고 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피크가 조금 지나는 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그 이후의 상황을 좀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는다는 게 환자를 빠르게 지금 찾아가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곤 있는데 검사자와 비교해서 확진 환자 비율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지금 검사되고 있는 건수가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전국적으로 보면 이 검사하신 분들 중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분들이 5% 3%가 채 되지 않거든요. 아, 대구 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요? 네, 전 전국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실제로는 검사자 중에 양성자가 아주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 외에 타 지역으로의 전파는 좀 제한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숫자는 대구 경북보다는 적죠. 그렇지만 네. 저는 현재 제한적인 전파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역학조사가 이제 지금은 충분하게 되지 못하는 지역도 있으니까 예. 모든 환자의 감염 경로가 명확하게 입증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조사가 된 환자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감염 경로가 좀 불명확한, 그래서 지역사회에 다른 환자가 존재하고 그 문을 통해서 감염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분들의 사례가 발견이 계속 되거든요. 예. 또 일부 지역은 의료기관이나 교회를 통한 이런 집단 감염의 양상도 여전히 있고요.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수준의 집단 발병이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네. 저는 지역사회에서의 확산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가 늘면서 이제 의료 인력이라든가 병상 부족한 지역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역 당국은 환자의 중증도를 단계별로 분류해서 치료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자원이 풍부하다면 네. 이런 고민을 갖지 않죠. 또 환자 발생의 속도가 이렇게 빠르지 않았다면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의료 자원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환자분들에게 다 대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우선순위가 선착순위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는 중증으로 진행하고 나빠질 위험이 있는 분들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증도의 분류 기준 이런 체계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경증 환자는 자가격리라든가 일정 정도의 시설에서 수용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 경증을 이렇게 자가격리로 할 경우에 증상 악화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의료기관에서 또는 어떤 모아져 있는 시설에서 전문 의료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네. 환자분들의 증상 악화를 직접 확인하고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자가격리 대상자를 불가피하게 선정을 한다면 예. 경증이면서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낮은 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미 알려져 있는 것처럼 고위험군, 고령이거나 만성질환이 있거나 이런 게 없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자가격리를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대구 경북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병상 부족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까?
일단 다른 지역은 뭐 대구 경북하고 비교해서는 굉장히 적은 숫자이니까 예. 그런 상황이 딱 맞닥뜨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전에 계속 운영을 해오던 국가지정 격리병상과 같은 곳들은 이미 거의 다 환자분들로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것만으로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결국 공공의료기관들이 전담기관의 형태로 바뀌어야만 할 것이고요. 네. 환자 발생이 적다고 해서 저는 안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예. 지금 대구 경북에서 발생했던 그 상황이 오랫동안 진행된 게 아니었거든요. 예. 새 일주일도 안 되는 시기에 굉장히 많은 환자가 발생하면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서 환자가 늘어나면 대응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대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 발생이 아직 아주 많은 숫자가 대구 경북과 비교해서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각 지역이 모두 준비해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투트랙으로 이걸 준비하고 적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 환자의 감염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것은 이제 대구 경북 지역 외의 지역이고, 근데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가 지금 여기저기서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금과 같은 방역 방식은 적절한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일전에 이제 학회를 통해서도 범학계 대책위원회를 통해서도 한번 권고를 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최근 계속 나오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이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발생하는 초기부터 바이러스의 배출이 다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전염력이 높은 데다가 환자분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접촉하는 일이 많아져서 결국 열심히 방역을 하더라도 그 방역만으로 전파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게 이 바이러스의 특성상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저희가 이미 발생한 환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노출은 당연히 막아야겠죠. 예. 그렇지만 모든 근원을 차단해서 전파를 차단하는 게 이 바이러스의 특성, 질환의 특성으로 보면 매우 어렵다라는 점 때문에 네. 저희가 이 방역의 전략을 이 전파를 차단하는 것 필요는 하지만 아주 제한적인 범위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적용을 하고 환자분들에게 집중하는, 치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높아질 수 있는 또는 중증의 환자분들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판단하여서 이러한 권고를 이미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네, 좀 대규모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상점 또 뭐 저희 KBS 같은 곳도 상당히 지금 긴장하고 있거든요. 출입 관리라든가 이런 또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환자분들의 유입이나 상황을 계속 체크하는 건 필요한 일일 겁니다. 뭐 병원뿐만 아니라 지금은 여러 가지 다중에 모일 수 있는 건물에서는 다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지방자치단체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우리 지역에서는 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폭발적으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환자분들이 늘어나서 대처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갈 위험도 있다는 점도 꼭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시설이라든가 전담하는 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미리 준비해놓고 쓰지 않는 상황이면 너무너무 다행이고 그거는 그냥 큰 피해가 없을 수 있겠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그때는 되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좀 해주시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좀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청취자께서 이 질문을 주셨는데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67님께서 지역 간의 이동을 제한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네, 저희가 스탠드 스틸 또는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이동을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띄어야 하나,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는 저희 임상가들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네. 가급적이면 외출이나 이동을 삼가하고 다중에 모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자꾸 만나는 일을 줄이는 것이 사람 간에 전파시키는 질환의 전파를 차단하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확진 받고 치료 후에 퇴원한 환자가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완치 후에도 이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될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네, 사실은 아직 이 바이러스가 감염된 후에 우리의 면역 체계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 부분까지 연구가 돼 있지 않죠. 저희가 이 바이러스, 이 질환을 알게 된 게 채 3달이 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요. 외국에서 보고된 사례를 보면 재감염을 의심할 만한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이제 다만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부 소수에 해당되는 사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에게는 잘 안 걸린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신생아 감염된 사례도 나오곤 있고요. 이 증상이 어린아이라든가 어른과 지금 동일한 상황인지 이건 좀 밝혀졌나요? 일단 감염이 되면 진행하는 코스가 많이 다르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네. 아이들의 경우에는 증상을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내는 증상이나 임상 양상을 감별하거나 비교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 면은 있고요. 네. 다만 중국에서 이제 보고된 자료를 보면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인구수 대비해서 발생하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고 증상이나 중증도도 훨씬 더 적은 낮은 수준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한 면에서 또 다른 바이러스성 감염들 중에서도 어른에 비해서 아이가 경하게 앓고 넘어가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바로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위험도는 조금 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환자가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급증한 것은 신천지교회 신도 전수조사로 지금 확진 환자를 가려내고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수조사가 끝나는 시점이 되면 이 확진 환자 증가 추이는 좀 바뀔까요? 일단 어느 정도 변동은 있겠죠. 지금은 환자 일일이 찾아서 다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 큰 집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증가 추이나 양성자율 의 숫자는 좀 꺾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타 지역에서도 지역 감염이 진행되고 있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이 집단에 대해서 이제 인지되고 난 다음에는 외출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자가격리를 명하긴 했지만 그 앞 단계에 이미 너무 많은 접촉자가 발생해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전체 환자 수 중에서 이 신천지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숫자의 비율은 좀 줄어들겠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분들의 비율 숫자가 늘어날 위험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오늘 3월 2일 원래 학생들 개학 날인데 지금 개학도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연기할까도 좀 논의 중으로 알고 있고요. 앞서서도 좀 들었습니다만 지금 온 나라 전체가 지금 비상 상황인데 정말 조심스러운 질문이고 이게 좀 의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문가로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언제쯤 이 확산이 좀 멈출 수 있을까로 보시는지요? 네.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를 비롯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일단 한두 달 내에 단기간에 통제 가능한 수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환자 발생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국가들이 하나둘 또 사망자가 발생하는 국가들이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질환이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발전해 나갈 위험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렇게 진행한다면 그때는 우리나라만의 상황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단기간에 끝난다는 기대보다는 장기전을 좀 대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희망은 갖되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의 최원석 교수 연결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교통 상황 확인하고 헤드라인 뉴스 듣고